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첫눈에 반하고 오로지 그 강원래 씨한테만 후광이 비칠 정도로의 제 시선이 완전히 압도되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추는 걸 꽤 좋아했고요.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춤추는 걸 좋아했거든요. 팝송 듣는 걸 즐겨했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저도 이제 같이 즐겨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춤보다는 팝송이었죠. 그 당시 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굉장히 제가 숫기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숫기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뽑혀서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게 되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춤을 추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AFKN이라는 방송이 주말에 했던 방송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배틀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흑인들, 뭐 이렇게 백인들 이렇게 서서 TV로 이제 그걸 즐겨봤고, 또 춤을 따라 했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빌보드 차트에 있는 그 팝송, 그거를 쫙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저는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영어도 안 되지만 한글로 막 영어 읽는 순대로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막 외우고 춤을 췄는데, 춤을 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생 때 자넷 잭슨의 네스티라는 앨범, 그거를 보고 전신곡 거울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게 되었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보통 춤꾼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뭐 강원래 씨도 마찬가지고 구준엽 씨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제 댄서분들을 보면 다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자넷 잭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춤을 저는 이렇게 막 추면서 따라 추면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꿈 적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시인이었어요. 시인이 되는 꿈이었는데 중학교 때 바뀌었죠. 연예인. 제가 중3 말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제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연년생인데 막내예요. 남자랑 쌍둥이고. 그래서 사남매끼리만 생활하면서 뭐 부모님도 아기 씨가 편하게 나이트클럽을 다닐 수 있었죠. 학교보다는 나이트클럽을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좀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팝송을 즐겨 들었고, 중학교 때는 이게 카세트 테이프에 A4 용지에다가 좋아하는 곡을 쫙 1번부터 뭐 12번까지 레코드 가게 가면은 그거를 녹음을 해줘요, 앞뒤로. 그럼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랑 매일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랑 같이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어디 밖에 외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 외모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키가 더 크고 머리가 길고 더 날씬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면은 당연히 출입 통과해요. 통과. 뭐 이모랑 온 줄 알고. 그래서 같이요. 친정엄마랑 같이 춤추고 저희 가족들끼리 웃긴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A씨에서 다 알잖아, DJ 오빠들. 근데 제 동생도 이제 거기 죽돌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한 DJ 오빠가 제 동생한테 야, 너 여자친구 있냐? 없어요. 너랑 너무 잘 맞을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매일 오거든? 내가 꼭 소개시켜줄게.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출근을 했죠. 내 동생한테, 야, 저 사람, 저 여자, 저 어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쟤 내 누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은 너무 튀니까, 외모가 튀니까, 저보다도 제 동생은 더 튀었거든요. 그 외모가 튀니까는, 그러니까 시선 집중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딜 가나 대환영.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재밌던 추억이 많아요. 제가 중3 때 그 목화식장 바로 옆에 그 유니콘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너무 춤을 멋있게 추는 사람이 제 눈에 이제 띈 거죠. 팔다리가 길고 그냥 막
막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막 그런 춤을 추는데 그게 바로 저희 남편 강원래 씨였고요. 그 옆에 구준엽 씨도 항상 같이 있었대요. 저 준엽이 오빠 솔직히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첫눈에 반하고 오로지 그 강원래 씨한테만 후광이 비칠 정도로의 제 시선이 완전히 압도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제 친구랑 같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태원의 LC 여인도시 거기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거기 저는 이미 이제 매일 출근하는 곳이었죠. 근데 어느 날 거기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원래 씨와 구준엽 씨가 온 거예요. 유니콘에서 본 사람. 그 앞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나 좀 바라보라고 막 튈 정도로 막 응원을 하고 그때 뭐 저희 남편 입었던 의상 제가 다 기억을 해요. 흰색 단화에 뭐 물 빠진 청바지 이렇게 걷고 뭐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눈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남자랑 쌍둥이거든요. 이란상 쌍둥이. 근데 걔도 같이 나이트클럽을 다녔는데 걔가 이제 강원래 씨에게 뭐 형 이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놀고 하다가 형 동생 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하게 되었고요. 정식으로. 쌍둥이 알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제 동생한테 야, 네 누나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싫었대요. 그게 친했지만 형이랑은 친했지만 싫어서 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고 딱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나이트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나이트클럽 LC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야 문나이트에 강원래 떴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걸로 가봤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고요. 그 첫 문나이트 너무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죠. 이제 좁은 계단을 내려가고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 흑인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클럽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춤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쾌쾌한 냄새.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바둑판, 스테이지 바닥, 먼지 막 뽀얗게 쌓인 대형 선풍기.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나무 빗자루로 계속 몸빼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세요. 뭐 춤을 추든 말든 신경 안 쓰시고 막 이렇게 있으면 다리 탁탁 치면서 빗자루질 하면서 그 할머니도 저에겐 꽤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DJ 야옹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고양이 딱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같이 생긴 사람이 그렇게 흑인 음악을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친해졌는데 하여튼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죠. 무서웠죠. 생소하고 이렇게 막 신나게 놀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얼굴 확인하고 그냥 무서워서 이제 나왔었어요. 그 분위기만 살피고. 그 이후로 이제 현진영과 와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매니저인 최진열 씨를 제가 이제 알았었어요. 친했었어요. 그래서 현진영과 와 방송 끝나면은 제가 여의도에 살았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같이 다. 그럼 아파트 주민들 난리 나죠. 인기 많으니까 다들 막 모이고. 저는 이제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막 이제 밥을 차려놓는 거예요. 막 손수 반찬을 막 하고 밥을 하고. 왜냐면 제가 짝사랑했잖아요. 강원래 씨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91년도 1월에 강원래 씨가 군입대를 하게 돼요. 천지연과 와와로 활동하다가 와와가 군입대를 하게 되니까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진열 씨가 이제 이제 와와 2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고인이 된 김성재 씨와 또 분위기가 비슷한 제 동생 김재현과 함께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제 동생 오디션을. 근데 걔도 여전히 숫기가 없어요. 저처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가 돼야 되는데 얘가 키도 되고 외모도 되니까 춤도 필이 있는데 얘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주질 못하나.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야 나와. 그리고 제가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진열 씨가 야 너도 같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막 펌핑이라는 춤이거든요. 이렇게 탕탕 튀기는 춤. 그걸 막 못해가지고 제가 하니까는 야 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절친 쌍둥이가 또 있어요. 이의선, 이의정, 김성재,
김재현, 김송 이렇게 해서 5인조로 급하게 결성이 되고 급하게 이제 춤 연습을 이제 슬픈 마네킹 야한 여자를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북의 어느 연습실을 빌려서 현지영 씨가 이제 우리를 강훈련 시키는 거예요. 막 다리 찢기 하고 막 그래서 칼군무처럼.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강원래 씨를 짝사랑했잖아요.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을 숨긴 채 거기 SM에 미스리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준엽이 오빠랑 원래 오빠 군대 주소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적어주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 와와로 활동했으니까 적어주는데 준엽이 오빠 군대 주소는 버리고 강을래 씨 주소만 딱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숨긴 채 이렇게 위문 편지식으로 오빠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김송이고요. 군생활 화이팅 하세요. 으쌰 으쌰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한 통을 보는데 세 통이 온 거예요. 편지가. 이게 뭐지? 했더니 제가 중학생 때 저를 봤던 제 인상착의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핑클 파마, 그때 핑클 머리가 유행이었거든요. 약간 상고 머리에 핑클 파마에 네가 게스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너의 모습이 너무 뭐 예뻤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날리는 거 그런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편지로 주고받은 싹튼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고받은 편지가 750여 통 되는데 1월 달부터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사귀게 되었고 8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휴가 나와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 갔던 곳이 문나이트였어요. 이태원에 뭐 세바스찬 카페 가서 커피 마시다가 자긴 카페 이런 분위기 제일 싫대요. 근데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근데 용기가 좀 필요했나 봐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문나이트를 이제 같이 처음 간 거죠.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술 좀 마시고 술을 이제 즐겨 마시니까 술을 좀 마시고 좀 슈퍼문이라는 곡이 흘러나왔는데 나이트클럽에서는 브루스 타임이라 그러죠. 발라드 곡이 나오는데 브루스를 추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주위에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 스테이지엔 저랑 저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원래의 여자가 된 거죠. 이미 저희 남편은 그 전부터 거기서는 이제 유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김성재 씨랑 뭐 이현도 씨랑 그 외 친구들 같이, 예, 구준엽 씨랑 같이 이제 항상 문나이트를 갔죠. 확실히 다르죠. 문나이트 외에 그 다른 나이트클럽, 제가 즐겨 갔던 나이트클럽은 보통 그 테이블에 다 앉아야 됐고, 테이블을 잡으려면 꼭 돈이 있어야 됐고, 문나이트는 거진 스탠드. 서서 그냥 맥주병 하나 들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이태원이라든지 강남역 나이트클럽은 쫓겨나야죠. 그런 분위기도 달랐고요. 다른 나이트클럽은 부킹과 이렇게 물 좋은 위주라면 문나이트는 약간 외국인 클럽, 그 다음 뭐 춤꾼들이 모이는 장소, 이제 그런 차이죠.